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시타프 추봉기입니다. 현재 중국과 전 세계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 바로 중국 테니스 스타 펑샤이의 미투 사건입니다. 그녀는 11월 초 중국 전 부총리 장가오리에게 부당한 성행위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뒤 행방이 모연해지면서 또다시 중국 사회에 실종 공포가 일고 있습니다. 그 후 20여일 만에 그녀의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폐쇄사인 중국에서의 폭로인데다가 중국 최고위층에 대한 폭로이기 때문에 그녀의 신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마윈, 판빙빙, 멍후웨이 등이 수개월간 이유 없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영향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주장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펑샤이는 지난 11월 2일 그녀의 웨이보 계정에 장가오리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죠. 그러나 이 글은 약 20분 만에 삭제됐고 그녀 이름은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바이두에서 그녀를 검색하면 동명이인이나 그녀와 무관한 내용만 나오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CCTV의 해외 채널인 CGTN과 황루시보 편집장인 후시진에 의해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폭로한 장가오리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장점 인파인 상하이방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펑샤이와 영상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흐 위원장의 성명 발표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죠. IOC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서 바흐 IC 위원장과 엠마 테르호 IOC 위원회 위원장, 리닝웨이 중국 IOC 위원이 이날 펑샤이와 약 30분간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30분간의 통화에서 펑샤이가 IOC가 자신의 안전을 염두에 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면서 펑샤이가 자신이 베이징의 집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고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펑샤이는 앞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스포츠인 테니스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성명에서는 또 바흐 위원장이 내년 1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하면 펑샤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로 했고 그녀도 이를 흔쾌히 승낙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테로 선수위원장과 리닝웨이 위원도 저녁 식사 자리에 함께 참석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성명은 바흐 위원장과 펑샤이가 화상으로 통화한 것을 사진으로만 공개했고 장가오리 전 부총리의 성폭행 사실에 대한 폭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펑샤이와 통화한 영상도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명에서 공개한 사진 속에서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중국 대외 선전 매체인 CGTN의 기자가 앞서 트위터에 올린 펑샤이의 근황 사진에서 입고 있던 것과 비슷한 옷인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IOC가 공개한 영상통화 사진이 전 세계 사람들의 걱정과 의혹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펑샤이는 지난 11월 2일 그녀의 웨이보 계정에 장가오리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장문의 글을 올린 후 곧바로 자취를 감추자 과거에 중국에서 있었던 실종 사건이 재현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녀의 안전을 크게 걱정하는 한편 그녀를 성원하고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국제여자테니스협회 WTA의 스티브 사이먼 회장이 영상통화 내용을 듣고도 안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이먼 회장은 일주일 넘게 펑샤이와 연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는데 바흐 위원장이 갑자기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고 의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재미 정치 경제 전문가인 친펑은 이런 통화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 그녀가 자유롭다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인 그녀의 장가오리에 대한 폭로가
공정하게 조사될 수 있을지 더더욱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공포감을 느낀 중국 당국은 동계올림픽이 전면 보이콧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평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은 내년 2월 개최되죠. 국제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 워치의 중국 연구원 와이추는 그의 트위터에 IOC가 평사회와 통화하는 움직임은 또 다른 측면에서 불안하다. IOC가 중국의 강제 실종과 협박, 선전선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누리꾼인 실비아는 그의 트위터에 국제여자테니스협회 WTA가 가장 먼저 평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 중국 당국은 그녀와 WTA가 통화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는지 대신 IOC와 통화만 주선했을 것이다. 중국 당국은 WTA보다 IOC와 더 긴밀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미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까지 나서 미국은 어떤 성폭행 주장도 조사를 받아야 하고 여성의 말할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며 비판에 대한 중국의 무관용 정책과 비판자를 침묵시키려는 전력을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계 캐나다 작가인 성슈엔은 22일 에포크타임스에 지금 IOC 위원장의 행보는 중국 당국과 같은 편이 돼서 자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이 중요한 시점에 국제사회가 평시아의 행방을 추궁하고 중국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때 그가 직접 나서서 중국 공산당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의 이런 행보는 곧 연쇄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IOC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올림픽 자체에 매우 불리하고 전 세계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데 매우 나쁜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갈수록 많은 나라들이 깨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OC는 점점 더 많은 의혹을 받아 결국 내부 조직 개편이 불가피해질 것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시에는 이어서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정부는 큰 돈을 들여 국제기구들의 내부에 침투해 왔고 유엔 및 그 산하에 있는 많은 기구들 그리고 IOC를 포함해 모두 중국에 의해 심각하게 침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방송 도이체벨레는 재미 중국 인권 변호사 탱바오의 말을 인용해 IOC가 이미 중국 정부의 조력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수주 동안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평사회를 응원했고 특히 WTA의 태도는 그녀의 안위에 대해 단호한 의조로 걱정했지만 IOC는 국제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중국과 호흡을 맞추며 쇼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IOC 태도가 중립적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중국 정부 편을 든다고도 지적했죠. 에포크타임스가 중국 농구 국가대표팀 출신이자 현재 캐나다 농구대표팀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쥐빈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평사회가 피해를 당할 당시 여자 테니스 팀은 중국 고위층 성추행이 집중되고 있는 영역이었으며 성추행 역사는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폭로했다고 합니다. 당시 베이징 중앙 고위층에는 테니스 열풍이 일었고 고위층들은 모두 정상급 운동선수들을 연습 파트너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는 거기서 벌어지는 추악한 일들, 그래들을 잘 알고 있다. 이 체제에서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것은 일종의 노예 제도임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런 제도가 지금의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발생하지 않으면 내일 발생할 것이고 평사에게 발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다. 이 제도가 바로 성추행을 자양하는 토양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미 시사평론가인 탕진위안은 중국 고위 관리들의 부패한 사생활과 난잡한 남녀관계는 제도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가 이를 허용하고 또 중국 공산당의 엄격한 특권 제도가 뒷받쳐주기 때문에 연한 시대에는 아내 바꾸기가 유행했고 정권 수립 후에는 중란화의 무도회가
승인했고 나중에는 고위 관리들이 생활비서, 가정보험 등을 뒀다. 중국 고위층의 성적 특권은 일종의 제도화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류 사회가 개성해온 보편적 가치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부부간의 정절을 중시하지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종교를 소멸하고 전통 가족 구조를 소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은 성적으로 난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탕진위원은 중국 당국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장가오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 사건으로 장가오리를 조사하면 당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당내 규칙을 깨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역무에 연루되지 않는 이상 상무위원을 조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펑사이가 국제적인 테니스 스타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여자 테니스협회 등 국제기구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그녀는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TA의 회장인 사이먼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펑사이가 주장한 장가오리 전 부총리의 성폭행 피해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수억 달러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중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세계 스포츠계는 물론 미국 백악관 그리고 유엔 등이 나서서 펑사이의 행방을 추궁했죠. 전 세계가 그녀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압박에 중국 관영 매체들이 펑사이는 잘 있다는 내용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지만 그녀가 폭로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중국 인터넷에는 여전히 전면 봉쇄되고 있죠. 또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그녀가 잘 있다는 근황은 중국 내부에서는 공개되지 않고 해외 소셜미디어에서만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여론들은 사이먼 회장의 말을 인용해 펑사이 영상이 중국 관영 방송에 의해 공개되어서 기쁘다고 하면서도 그녀를 보게 된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중국 정부의 단속이나 억압 없이 외압 없이 그녀가 자유로운 상황인지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가 외압 없이 자발적인 의사로 세상으로 걸어나와서 그간의 전후 사정과 현재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때까지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